네, 어제 했던 거 한번 요약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분만의 중요 요소는 5가지라고 했죠. 네, 산도, 태아, 부속물. 산도에는 골산도가 있고 뼈산도가 있다 했고요. 골반뼈는 4개의 뼈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반 입구가 중요하댔죠. 가골반과 진골반의 분계선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특히 이 골반 입구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진을 해서 대각결합선을 측정해서 얘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이 골반 입구는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진결합선과 상가적 결합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다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대각결합선을 측정하는데 치골결합입니다. 치골, 회음부에 있는 치구, 위에 있는 치구의 하연이 좀 자궁을, 그래서 질을 내진을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질을 내진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손가락 끝이 룸바, 척추의 요추의 다섯 번째와 밑에 청골이 있습니다. 그럼 요추와 청골이 만나는 톡 튀어나온 부위가 청골갑이거든요. 그 요 손을 내진을 해서 질로 내진을 해서 여기에 청골갑을 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길이를 측정해서 이 길이가 대부분의 12.5에서 13cm거든요. 여기서 1.5나 2를 뺀 것을 우리는 진결합이라고 하고, 이 진결합이 자궁 입구 길이와 거의 유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가적 결합선은 거기서 0.5를 더 뺀 겁니다. 그래서 진결합선이든 상가적 결합선이든 경계가 있는데, 진결합선이 11cm보다 짧은 경선은 분만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가적 결합선이 10cm다. 진결합 그러면 이 산모는 실제로 분만 자체가 난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진으로 진찰이 안 되는 것을 대각결합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진결합선, 즉 상가적 결합선 그 자궁 입구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골반 출구는 치골결합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서 꼬리뼈 그 관절까지 청골하고 꼬리뼈는 그 관절에까지 사이즈를 됩니다. 이거는 내진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골반을 측정하는 방법, 내진 방법, 엑스레이 기타 초음파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태아, 만출 물질이죠. 만출 물질에서 태아를 했고요. 태아가 있고 또 태반도 있고 양막과 yan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아의 두개골에 관해서 이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태아의 두개골은 두전골이 있고 두 개의 척두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두골이 있고 후두골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골반 머리를 보고 갈까요? 네. 태아의 머리죠. 여기가 후두골, 여기가 전두골입니다. 전두골. 요거 두 개 다 전두골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가 두전골입니다. 두전골이고 지금 척두골은 안 보이는데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척두골. 네. 두전골이고 척두골이 옆에 있는 척두골 아마 요 후두골이고 요 부위인 것 같아.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척두골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후천문이라 하고 여기는 대천문이라고 하죠. 전천문이라 하죠. 전천문 같은 경우는 18개월 아이가 태어나면은 없어지고요. 후천문 같은 경우는 한 18주 주입니다. 주 6주나 8주가 되면 이건 없어지게 됩니다. 얘와 얘의 의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전천문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게 함몰되든지 튀어나오든지 이러면은 아이가 탈수가 있으면 약간 함몰되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면은 뇌수종이나 이런 뇌압이 상승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 후두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산모가 분만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체위가 되어 있는지 보는 가장 중요한 선진부가 이 후두부에 있는 소천문입니다. 소천문. 그래서 후두부에 있는 소천문이 만져지면은 이 태아는 두정이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두정이로 정상으로 앉아 있다고 우리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선은 이게 전후경선 제일 깁니다.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소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소사경. 요게 태아의 머리에서 이게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분만을 할 때 요 길이가 입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것이 입구하고 평면을 이루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려면 아이가 머리를 완전히 굴곡을 해야 요 길이가 골반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오늘 하는 수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께 동영상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은 훨씬 더 좀 나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만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분만 과정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도 할 때마다 또 헷갈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험에서는 아주 이렇게 분만의 기전이 완벽하게 시험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성 건강 간호를 학습함에 있어서 이 분만의 기전을 또 이 분만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여성을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좀 달리 하시면은 좀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 신기하네? 이상하네? 재밌네? 이렇게라고 좀 가져다 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전천문과 후천문 얘기했습니다. 네, 생후, 네, 맞네요. 18개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헷갈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십시오. 유추가 아니고 18개월이네요. 네. 자, 그래서 8류주의 다침. 네, 이제 발표했죠? 네, 시험 내겠습니다. 네, 3학년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임신 동안에 대천문과 봉합의 질의 촉진으로 태아의 위치와 상태를 우리가 주로 확인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두의 몰딩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두의 몰딩 현상은 뭐냐면은 태아 머리가 자궁에 이렇게 여기가 자궁이면은 끊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머리가 관절이 이렇게 겹친다 했죠. 겹친다 했죠. 그러면은 이 머리가 압박을 받아서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 머리가 이러한 머리가 돼야 되는데 쏠리다 보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 이런 거를 우리는 주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머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 튀어나오는. 왜? 옆에서 압력으로 밀고 관절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머리 모양을 주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0.5cm 정도로 겹치니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겹쳐 있다가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봉합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네, 시상봉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러한 봉합이 서로 겹치면서 0.5cm 줄어든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3일 후에는 다시 회복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는 왜 이러한 기전이 있냐면은 완전히 이제 고라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러한 머리가 주형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분만을 잘하기 위한 어떤 선천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의 몰딩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의 두개골 측정치가 나옵니다. 대행경선이라 했습니다. 소행경선, 전후경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경이 있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소사경, 가장 적은 경선이라 그랬고 대천문 중앙에서 후두골까지. 그래서 아이의 머리가 이게 눈이 코고 여기 입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뒤통수가 요렇게 있겠죠. 요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 요 길이가 자궁 입구하고 평형이 이루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좋죠. 자경경선이다. 그 다음 태위라고 봅니다. 태위. 피탈라이라고 하는데요. 태위는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라이라는 말은 위치 누워있는 자세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태위를 태아의 장축이라면 태아의 척추를 이야기합니다. 태아의 척추가 이렇게 있죠. 척추가. 그 다음에 모체의 척추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태아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모체도 척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태아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모체의 척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거꾸로 되는 거잖아. 그럼 모체가 이렇게 있는데 태가 이렇게 거꾸로. 이게 태위입니다. 그래서 이 태위는 엄마의 척추와 아이의 척추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정상태위다. 정상태위다. 만약에 아이가 행위로 돼 있다, 사선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비정상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분만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아이가 머리를 위로 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잘못된 거, 이거 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 머리는 밑으로 가는 게 정상이고, 엄마 머리가 이랬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이거는 태위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경이는 행위 말고, 행위는 그야말로 산모 척추뼈가 이렇게 있다면은 태아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를 우리가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경이는 약간 옆으로 비슷하네. 네. 모두 다 시색감입니다. 수술감이고, 일단 우리는 종이,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도, 아이 머리가 여기 있고 아이는 이렇게 돼 있다. 엄마와 아이의 척추는 같아야 된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피탈 에티튜드로 해서 태아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라고 하는 거는 태아의 죄송합니다. 신체의 각 부분 간의 상호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상호관계. 이 말은 태아가 어떠한 상호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란 것은 완전 굴곡을 해야 아이가 분만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완전 굴곡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불완전 굴곡은 아이가 몸은 구부려 있는데 뭐 고개를 이렇게 약간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럼 완전히 이렇게 오래 새우처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것들 있고, 불완전 신전은 고개를 약간 들은 거, 완전 신전은 아이가 머리를 아예 들어서 선진부가 얼굴이 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내진하면은 콧구멍이 막 이렇게 찔리고 그렇습니다. 또 눈이 찔리고. 어쨌든 간에 완전 굴곡이 되어야 유도 분만이 가능하다. 분만이 가능하고 유도 분만이 아니라 정상 분만이 된다. 어떤 범위로든 불완전 굴곡, 신전 이런 것들은 분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태위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시험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죠. 그 다음에 선진부입니다. 태아의 선진부. 태아의 선진부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앞선자, 앞에 진입하는 태아의 부위. 그래서 모체의 골반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위. 그 모체의 골반이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은 골반 입구를 이야기합니다. 골반 입구. 골반 입구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위를 우리는 선진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자궁을 내진을 해서 자궁경부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만져보는데 자궁경부 안에서 태아가 만약에 후두가 만져지면 이거는 선진부가 두위입니다. 두위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진부가 엉덩이, 똥구가 만져진다. 이거는 둔입니다. 둔이 여기 있죠. 둔이. 그죠? 가망성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견갑이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두 개 다 어브노말이고요. 두위가 대부분의 95%, 6%가 두위입니다. 두위라는 거는 내가 내진을 했을 때 선진부가 어디가 만져지냐면은요, 머리가 만져집니다. 어떤 머리? 네, 머리. 그 중에서 후두골에서 이렇게 소천문이라든지 후두골이 만져지면은 이거는 둔입니다. 두정입니다. 두위에서 두정입니다. 그런데 두위에서 만약에 내가 내진을 했는데 아이가 안면이 만져진다. 이것도 이건 난산입니다. 안면이 뭐예요? 이마잖아요. 아니면 얼굴, 코 이런 데잖아요. 그죠? 전정이 같은 경우는 내진을 하는데 전두골 어디예요? 이마, 앞이마. 이게 만져집니다. 이것도 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이이지만은 둔이 중에서도 두정이가 정확한 노말이고, 안면이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 다 노말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만져지기도 하고 전두골이 만져지기도 하고 코가 만져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요 세 개는 아까 얘기했던 태세가 완전 태세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이렇게 태세가 돼야 여기가 만져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되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여기가 만져진다. 고개를 더 들었다 여기가 만져진다. 고개를 더 들었다 여기가 만져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해서 이런 것을 진찰을 하지 않고 내진을 했을 때 잘못하면 뭐 콧구멍을 쑤셨다, 눈을 쑤셨다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아이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만절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러한 세 가지의 기종이 있으면은 절대 자연분만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 시색감으로 수술방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간호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둔입니다. 둔이. 둔이는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브릿지란 말 쓰기도 하는데 둔이 내 선진부가 엉덩이인 거예요. 엉덩이가.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과거에는 초음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내진을 하면은 아이 똥구 쪽으로 손가 쭉 들어가요. 똥구. 아이가 거꾸로 앉아 있거든요. 그 부처님처럼 요래하고 딱 양반다리하고. 그럼 내진을 하면 엉덩이 만져지잖아요. 그럼 이 똥구멍 똑 들어. 막 내진을 하고 이게 막 똥이 막 아이 네크늄이라거든. 태아똥을 까만 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절대 자연분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인디케이션이죠. 적응적이고 두니 중에서도 또 종류가 또 있습니다. 단두니, 조기, 그 다음에 불완전 두니, 완전 두니 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그냥 보시면 조기 다리가 나오는 거 밑으로 내지는 하는데 발가락이 만져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불완전 두니 완전 두니 이것도 맞아. 이거는 불완전 두니라는 거는 한쪽 다리만 먼저 내려오는 어떨 때는 양 다리가 내려오는 경우 있고 완전 두니는 무릎이 내려오는 경우 있고 뭐 다양한데 오히려 우리는 이건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두니든 오히려 간에 두니는 우리는 묶어서 대부분 국가고시 이야기하고요.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두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럴 때는 자연분만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판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앞 시간에서 학습을 했는 건 모르겠는데 4학년 학습 했던 것 같아요. 두니가 되면은 보통 아이가 한 8개월까지는 자기 맘대로 돌아다닙니다. 하루는 옆으로 누웠다가 한 주는 또 두니로 앉았다가 한 주는 또 두니를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근데 9개월 정도가 되면은 자기 자리로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8개월 넘어서 9개월이 왔는데도 두이가 안 돌아왔잖아요. 시색이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이걸 했냐면은 이 아이를 돌립니다. 대단하죠. 돌려서 두이로 만듭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계속 글루브를 그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 돌아오는데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그 자세가 별로 안 편하잖아요. 뒷날 보면 또 획 돌아가 있어요. 근데 또 위험한 거는 두위에서 두니를 돌리면서 아이가 탯줄이 이렇게 있는데 돌면서 잘못 돌아와서 탯줄을 목에 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분만 자체가 워낙 희소하고 산모의 분만을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게 태아를 돌리거나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은 그냥 두니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견갑이는 거의 잘 없습니다. 아시죠? 견갑이는 그냥 선진부가 어깨가 만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니나 견갑이는 당연히 수술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정상분만 가능한 것은 두정이만 가능하고 두니에서 두정이만 가능하고 두니에서 안면이나 전정이 전액이 모두 다 뭐란다? 다 난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까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태항이라는 피탈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네, 이것도 당연히 시험 내죠. 그죠? 국가고시 거의 단골입니다. 제가 작년 국가고시도 본 것 같고, 재작년 국가고시도 본 것 같고요. 모의고사 때도 다시 단골로 나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는지.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냐면은요.
페이지 320페이지에 이러한 명명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학습을 할 건데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렇게 명명을 하느냐? LOA를 뭐라고 하느냐? LOP는 뭐고 LOT는 뭐냐? 근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태항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부의 지적부위, 선진부가 뭐라 했어요 제가? 선진부 기억나나요? 이 손가락 끝에서 내진했을 때 만져지는 끝부위라 그랬죠. 끝부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위가 두정이는 후두골입니다. 혹시 후두골입니다. 후두골. 후두골이에요. 후두골. 후두골과 소천문이 만져져요. 후두골이 모르니까 그 옆으로 살짝 돌리보면 소천문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정수리조에. 여기가 우리가 두정이의 선진부입니다. 선진부. 그러니까 내가 내진을 했는데 후두골이 만져졌어요. 일단. 만져졌어요. 맞죠? 만져졌는데 이 후두골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앞에하고 뒤에 글자가 붙여집니다. 이해됐나요? 후두골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태아의 후두골이 모체의 골반 왼쪽이에요. 왼쪽 레프트. 그 다음에 A 앞쪽 왼쪽의 앞쪽 산모의 왼쪽의 앞쪽. 그래서 산모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아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태아가 어디로 보냐면은 완전히 산모 배꼽을 지금 딱 보고 있어요. 배꼽을. 옆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오른쪽이죠. 항상 그리면 반대잖아요.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그죠? 돌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내진을 한단 말이에요. 내진을 딱 하니까 태아의 선진부가 후두골이 지금 아이가 이렇게 돼. 약간 고개가 좀 앞으로 숙였다 생각할게요.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졌다. 만지니까 여기가 후두골이야. 여기가 코입니다. 여기가 코. 요 입이고 요가 전두골, 요 후두골이에요. 여기 소천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만지니까 후두가 옥시가 딱 내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일단 두정이에요. 이 친구는 두정이고 그런데 자, 이 후두골이 우리가 좌우로 나누었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었을 때 이 후두골이 왼쪽이 있나요? 오른쪽 있나요? 왼쪽이 있잖아요. 왼쪽이 있죠. 이마는 오른쪽에 있고 눈, 코는 오른쪽에 있죠. 이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L이라고 먼저 붙여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왼쪽에 옥시프트가 있다. 그 다음에 A는요. 산모가 이렇게 통 있잖아요. 있는데 이 후두골이 엄마 엉덩이 백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엄마 앞쪽 배꼽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후두골이 이 엄마 앞뒤하고 상관없이 딱 균형을 지고 있는가? 이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엄마 후두골이 왼쪽에 있으면서 엄마의 어디를 보고 있나요? 이게 앞에 D잖아요. 엄마 요 백이잖아요. 척추잖아. 그죠? 그래서 포스테리오 P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뭐가 있다? 후두골이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다? D를 보고 있다. 그럼 LOA는요. 왼쪽에 후두골이 있는데 엄마의 배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위치가 반대로 돼야 돼요. 아이는 어떻게 누워야 되냐면은 이렇게 누워야 돼요. 아이는 머리는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척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척추가. 손발이 이렇게 있고. 맞죠? 여기가 후두골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내진을 이렇게 하니까 태아의 머리가 엄마의 오른쪽에 있고 여기가 어디 있다? 앞쪽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 그럼 어떻게 돼요? R, O, A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딱 그 부분만 외우십시오. 어쨌든 간에 후두골이 왼쪽에 있다. 그리고 이 후두골이 엄마 앞뒤 중에서 평행을 가운데 있다. 후두골이 왼쪽에 있다. 엄마의 앞쪽을 보고 있다. 눈이 아니라 후두가 앞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LOA고 그럼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 중에서 S 스카풀라, 견갑이죠. 견갑이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스크룸, 두니가 청골이 어디에 있다. 앞면, 맨툼, 앞면이 어디에 있다. 이 중간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개는 어브노멀이기 때문에 국가고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물론 간혹 나온다면 두니가 한 명씩 나오고요. 나머지는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두니라면은 L, S,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LSP. 그죠? 일단 시제값이잖아요. 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부위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낼 겁니다. 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고시 나오고.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또 요 하강도는 요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